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잘하는데 꼭 필요한 매너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저 사람 매너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의미는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참 잘하네, 또는 성공하겠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매너가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기업 강연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다 매너 교육을 기업들마다 시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요, 요즘 이제 특히 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매너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친해지려고 무리수를 두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매너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잘 친해지는 성격이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매너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특히나 본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위가 처음 만난 그 상대방보다 내 지위가 더 높다거나, 또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수를 딱 뒀을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겉으로 티를 안 난다고 해서 그걸 못 알아채리면 그야말로 이제 눈치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친해지려는 어떤 무리수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무리수를 두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초면에 나이를 묻고 관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생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확인해서 서열 나누자는 거죠. 요즘 제일 올드한 태도입니다. 또 이제 그 자기 딴은 배려한다고, 나는 몇 년생인데 몇 년생이세요? 저보다 어리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몇 년생인 거 밝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나이가 내가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죠. 상대가 나보다 어리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안 해도 매너 지키는 겁니다. 몇 살인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서열 정하고, 형, 동생하고,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애매하게 막 이렇게 엮여갖고, 강제로 엮어서 형이라고 불러, 언니라고 해도 되죠? 이런 거 사회생활, 특히 비즈니스에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일 망칠 수 있어요. 이외에도 학교, 고향, 이런 걸로 초면에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하는 행동, 대단히 매너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친해지려고 상대를 이제 당황하게 만들거나, 뒤로 한 걸로 이렇게 탁 물러서게 이렇게 만드는 거 예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자고요. 자, 두 번째. 매너를 위해서는요, 자기 어필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상대에게 매너 있게 보인다는 거죠. 에이,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제 어필할 거냐, 이거 내가 정하는 거는 내가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매너 있게 보이는 사람, 상대에게 매너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어필할 거냐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 내가 조금 더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품이 좀 큰 사람, 이렇게 되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자,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가는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변명이나 남탓 안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매너죠. 변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무슨 일 터지면 남탓하는 사람, 매너 없는 겁니다. 특히 회사에서. 누구나 이제 자기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을 이제 이렇게 그룹핑해서 일할 때, 팀별로 일을 한다든지, 조별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자기 스케줄 때문에 자기 팀에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같은 이제 그 팀원이 막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괜찮아요. 이렇게 여럿이서 모여서 일하는데 스케줄 틀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다시 맞추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오히려 이제 안심시켜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거. 이런 걸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로 갖고 오시면 대단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팀을 위해서 주는 거지만 나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내가 입 밖으로 딱 꺼내놓고 나면 마음이 되게 느긋해지거든요. 이번엔 또 이제 다른 예로 이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일이 딜레이 되거나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변명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위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거 제가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명확하게 자기가 알고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수습하겠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아주 깔끔하게 딱 처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고요. 주저리 변명하는 거 하면 할수록 내 손해예요. 자, 또 자기 어필하는 어떤 전략 중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돈 쓰는 문제예요. 지갑을 여셔야 돼요. 지갑을 열지 않으면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힘들죠?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너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좀 이렇게 전략을 짜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이 우리가 이제 우르르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더치페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꼭 마시는데, 커피는 오늘 이제 과장님이 사면 그 다음날 대리가 제가 오늘은 살게요. 이렇게 산다고 치자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꼭 디저트로 먹는 회사라고 쳐요. 그 팀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계속 용돈 타서, 와이프한테서 용돈을 타고 굉장히 절약하는 어떤 그런 우리 집 그 가게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밥은 먹지만 커피까지 매일 마실 돈은 없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 그냥 없으니까 계속 얻어먹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건 매너가 아닌 거고. 저는 디저트 타임은 빠지겠습니다. 저는 이 커피나 차는 그런 거는 안 마실게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래야지 이제 매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또 밥을 선배가 자주 사요. 얼굴도 아는데 선배가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이런 태도조차 매너가 아닙니다, 이거. 밥을 사면 차는 내가.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가 믹스커피를 타주는 한이 있어도 조금의 보답에 신경 써야죠. 집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믹스커피를 이렇게 타서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님, 그러고 믹스커피만 갖다 올려놓는 거 너무 약소하다고 하면 영양제라도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루사,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너라는 게 결국에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배된 입장이면 어떨까요? 선배가 돈이 없다고 후배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해서 밥 한 끼도 막 사주기 싫어하고 그 돈을 쓰기 싫어하는 선배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죠. 회사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선배면 내가 이제 돈의 여유가 너무 없다. 그래도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나는 돈을 10원도 후배들한테 안 쓰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이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밥 사주는 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사주겠네? 힘들면 오후 4시쯤 붕어빵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디저트 아니면 간식을 사준다든지, 돈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반드시 신경을 써야지. 그게 바로 이제 매너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점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경력 사원이 입사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직원 하나 제대로 들어왔어 이러면서 막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환영회금 이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회식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반가워요 이러면서 주는 술을 막 받아 먹더니 갑자기 말이, 굉장히 얌전하고 샤이하던 친구가 갑자기 말이 막 많아지더니 그 말이 약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약간 시비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사인 거죠. 첫 번째 딱 회식 자리에서 그런 걸 보고 다들 저 친구 저런 주사가 있구나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일을 잘하는 그 이미지가 확 반감됩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주사는 사실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주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사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아예 술을 안 마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절대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일자라는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한 방에 사라지게 하기 싫으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나는 주사가 있으니까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 먹으면 막 길에 막 들어눕거나 막 성희롱하거나 폭력성이 드러나거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술을 안 마시는 게 매너입니다. 담배를 또 너무 많이 피워서 담배 냄새가 난다. 이런 것도 매너가 아닌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극도로 경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밤새도록 막 게임하는 직원들 있죠. 그럼 회사에서 굉장히 약점이 되죠. 저는 밤새도록 게임해도 지각 안 하는데요. 그래도 게임해서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거, 이제 이 낮에 어떤 식으로든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매너를 지킨다는 거는 어떤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나 뭐 담배나 술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게 포함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